저는 40세 직장인 주부 사만다입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남편 마이크와 사랑하는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5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완전히 만족했는지 물으신다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한 번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또 다른 이유는 마이크가 낮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쉬는 날에는 항상 집에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제 40대가 된 그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항상 근처에 있는 부모님 집에 가고 싶어 한다. 엄마가 외롭다고 변명하지만 그의 엄마는 정신적으로 약할 것 같지 않다. 그녀는 너무 천박하고 품위가 없다. 저번에 마트에서 줄을 섰는데 실수로 방귀를 뀌었다고 하더군요. 시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뒤돌아서 내 뒤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방귀 뀌는 건 정말 무례하다고 하더군요. 자랑스럽게 이 이야기를 웃으며 마이크는 따라 웃었지만 나는 소름이 끼쳤다. 그런 천박한 여자가 내 시어머니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성격을 보면 친구가 적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이 당연하다. 유일한 취미인 그녀와 사이좋게 지내면 찾아가도 상관없겠지만 그런 성격이라면 어떤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 린더는 더 이상 어머니를 참을 수 없어서 도망쳤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와 함께 사는 것은 매우 자기주장이 강한 나와 달리 린더는 조용하고 인내심이 강한 유형이었습니다. 그만둬라고 굳게 다짐했는데 최근에 그 사람 집에 불려갔을 때 드디어 동거 소란이 터졌어. 이제 동거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희들은 언제 입주할 수 있을까? 그녀가 우리와 내 처남 식구가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갑자기 동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마치 동거가 이미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말하고 꽤 주제넘은 이사 시기에 대한 논의로 곧장 뛰어가는데 잠깐만요. 나는 동거를 전적으로 반대한다. 나는 린다가 겪었던 어려움을 보았다고 말했다. 나는 같은 일을 겪기를 거부했다. 나는 항의했다. 나는 당신에게 묻지 않는다. 마이크에게 묻는다. 시어머니는 내 반대를 일축했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 그녀는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내 반대를 일축했습니다. 동거에 대해 이야기하면 직접 관련되어 있지만 내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동거해도 괜찮고 게다가 앞으로 엄마를 돌봐야 할 때가 오면 우리 모두가 한 지붕 아래 살면 사만다가 더 쉬울 거예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이사하는 걸 찬성했고 그는 제가 미래의 간병을 돌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왕따를 당한 뒤에도 농담을 하는 것이겠지 보살핌을 기대한다.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대꾸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워 보였을까? 기분 상한 표정을 지었다고 덧붙였다. 아, 왕따는 정말 추악한 말이다. 나는 단지 당신을 선배주부로 교육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교육에 대한 얘기는 어차피 동거와 돌봄 둘 다 거부한다고 생각했는데 확고한 입장을 선언하면 이혼을 고려해볼게. 마이크는 깜짝 놀랐어. 이봐, 이혼하자는 건 좀 무리야. 배우자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동거와 간병을 조금 강요하는 것은 타당한 이혼 사유입니다. 저는 직업도 있고 수입도 꾸준해서 이혼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형과 린더에게 다시 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당황하기 시작한 것은 린더였습니다. 아니, 다시 당신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내 정신건강이 완전히 망가질 것입니다. 그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잘 중재하려고 노력했어요. 잘 진정하세요. 엄마가 전에는 좀 힘들게 했지만 그건 모두 당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녀도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어요. 그래요. 게다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말대답을 안 하는 건 우리에게 의욕도 없고 너처럼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며느리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며느리도 문제인 것도 문제라고 해서 맞아 반성할 게 있지. 그리고 그녀의 남편도 동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린더가 그녀 옆에 서 있는 남편의 믿을 수 없는 발언에 말문이 막힌 것에 나는 같은 배에 있었습니다.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린더는 항상 주부였기 때문에 그녀가 이혼한다면 당신은 즉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남편이 엄마마저 편승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을 때 일하는 사만다처럼 날 끝내려고 그러지 않았어. 맞아, 린다. 계속 이기적으로 굴면 결국 남편에게 버림받게 될지도 모르잖아. 예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은 여자는
결국 알잖아. 몸매가 좋으면 갈 곳도 없을 텐데 거리가 어디쯤에 비친 건지 걔가 점점 더 넋을 잃고 있는 건지 진심으로 궁금했지. 어렸을 땐 귀여웠는데 지금은 꽤 매화스러워져서 봄에 캘리포니아에 바다코끼리가 온다고 하니까 그녀는 바다코끼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나요? 남편도 웃기 시작했어요. 린다가 감히 얼마나 정신이 나갔는지 말이에요. 내가 바다코끼리처럼 보인다고 하는 건가요? 그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어머니와 그녀의 아들의 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건 편집증일 뿐입니다. 저는 단지 캘리포니아에 오는 바다코끼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헤이, 바다코끼리가 오리발을 펄럭이고 가. 아, 저들이 알을 낳지 않았나요? 그의 눈물을 흘리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나는 그녀를 쫓기 위해 일어서서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무감각하고 생각이 없습니까? 이것이 린더와 내가 당신과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자 마이크는 경멸적으로 당신의 행동을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높고 강력하지만 결국 여자로서 혼자 살면 린다처럼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하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혼을 위협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후회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혼을 위협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건 당신이 후회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정말 뼈 저리게 맞았거든요. 사실 제가 린다보다 더 나은 입장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나도 쉽게 그러지 못했죠. 어쨌든 이혼으로 뛰어들었어. 나는 동거를 절대 거부했고 그래서 선언하고 그녀의 집에서 뛰쳐나왔다. 한동안 동네를 돌아다닌 후 린다를 찾아 위로하려고 했고 그녀가 천천히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린더 3. 그녀는 돌아섰다. 그리고 눈물에 젖은 얼굴을 가까스로 달래고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어머니는 늘 저를 괴롭혔고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계속해서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네, 오빠. 그리고 마이크는 둘 다 그런 마머즈 보이즈야. 한숨을 쉬었어. 이건 단지 괴롭힘이 아니라 그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참을 수 없어. 그녀가 자백했고 심지어 엄마가 그가 그것을 은폐하도록 돕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갑작스런 폭로에 놀랐어. 남편이 뭘 바라요? 그는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돕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한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가 그의 엄마 집에 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여주인과 데이트를 했다고 그녀가 밝혔고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그가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며 억눌린 감정을 토해내며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깊은 연민을 느꼈다. 나는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남편에게 바람을 피운 것에 경악하고 깊은 연민을 느꼈다. 힘든 상황 왜 화났는지 이해해. 정말 안타깝다. 공감은 했는데 왜 참는 거야. 생활 상황이 아무리 불확실해도 참을 필요는 없어. 그녀를 격려하려고 노력했어. 나는 의도했어. 내 말로 격려를 해주자. 그녀는 내가 왜 참는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아드나 너도 같은 상황 아니냐며 의아해하다가 우리가 하기로 한 모든 것을 듣고 놀라운 이야기를 나에게 하기 시작했다. 팀을 이뤄 그들에게 복수를 해라. 그 가족 모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했다. 우리 두 며느리들이 그런 멸시를 당하고도 침묵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견뎌온 모든 멸시를 그들에게 2배로 갚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결심한 지 한 달 만에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시어머니로부터 또 한 번의 소집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남편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준비를 하다가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하여 시어머니로부터 향했습니다. 시댁에서 결정했는데 아들의 가족 중 한 명이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다시 동거를 시작했고 결국에는 당신이 나를 돌봐줘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연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린다는 이제부터 거절하기도 전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난 너랑 절대 같이 살지 않겠다고. 동거라면 이혼할 거라고. 장모님은 전과 달라진 확고한 말투에 여전히 그런 말투에 당황한 듯 너에 대해서 삼한다. 그녀가 내 차례로 돌아왔어. 응, 애들하고 답했으니까 우리가 돌봐주길 바라니까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 거네.
그건 일부러 분명히 했지만 나 혼자 외로워서 내 아들 중 한 명과 함께 살고 싶다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점점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부들은 정말로 내 요청을 단 한 번도 듣지 마세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함께 이사가는 린더와 나는 눈빛을 교환하고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다음 가족 테이블에 여러 장의 사진을 펼쳤습니다. 이게 뭐죠? 내 처남과 마이크는 그 사진들이 증거이기 때문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두 형제의 바람피는 장면,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고 전화 여론조사 뒤에서 키스하는 장면, 그런 형제 사랑을 속이면서도 두 사람은 항상 함께 있고 그런 비열한 행동을 한 후 별칭을 만드는데 어머니가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당신과 함께 살고 당신을 돌봐달라고 요청하는 대담한 린더는 간병인이 필요하면 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이혼할 사진 속의 여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 함께 살거나 우리를 돌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당황했다. 문제가 있다.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린더는 밝게 웃었다. 헤이 린더, 당신이 이혼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주부는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 처남이 그가 원할지도 모른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한 달 전처럼 다시 바다코끼리 흉내를 내는 건 안 되겠지만 이혼은 위협일 뿐이잖아. 린다는 해맑은 얼굴로 대답했다.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는 당신에게서 많은 위자료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어페어 파트너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며 그 비용으로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충당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린더, 내가 도와줄게. 우리 둘 여성들은 서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린더가 남편과 그의 불륜 파트너로부터 위자료를 빼내면 당분간 관리할 수 있는 내 개인 저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나에게 필요한 약간의 이자를 갚아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돈을 끌어내세요. 예, 마이크,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공정한 파트너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비록 제가 마이크에게 그가 나에게 매달렸다고 선언했듯이 제가 일하는 40세 이상의 이혼한 여성에게는 돈이 결코 충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미안해, 멍청한 순간이었어. 그냥 재미가 있었어. 심각하지 않음. 부정행위임.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으니 변명하지 말고. 저와 처남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린더와 저는 같은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와 두 사람을 동시에 계약하고 보증금을 약간 할인받았습니다. 이것이 대량 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현명한 주부의 비법입니다. 잠깐만 얘기하자. 이혼만 빼고 사과하자. 우리가 얼마나 미안한지 봐라. 마이크와 처남은 그 자리에서 사과했지만 시어머니는 이혼하고 싶으면 답답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남편의 한두 가지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런 신부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린다는 나도 모르게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자들은 11시간 안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꽤 관대합니다. 불신앙이 아닌가? 뭔가 생각나서 눈에 띄게 움찔한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웃한테 들었는데 너도 예전에 마이크네 수영부 아르바이트생이랑 바람을 피웠다고 이웃한테 들었는데 뭐야? 내 가족의 DNA가 틀렸어. 내 남편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너한테 그런 말을 했었지. 궁금하다면 주변에 물어보는 게 어때? 우리는 짐을 싸러 가니까 곧 보자 린다. 그리고 나는 동시에 일어서서 바다 코끼리 감상을 즐겁게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린다와 나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미리 포장된 가방을 들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파트 임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가 계속 전화했습니다. 나와 린더의 남편은 그녀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모두 무시하고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결국 이중 이혼이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그녀를 돌보아주겠다는 위자료 계획을 시어머니로부터 받았지만 지금은 실패했습니다.
누가 돌봐야 할지 다투는 두 아들을 붙잡고 제발 돌아와 주세요. 내가 틀렸어요. 다시 시작하자. 영원히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트하던 그 식당에서 이렇게 한심할 정도로 끈질긴 이메일이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퇴근 후 밤에 처남과 마이크가 보낸 린다의 휴대폰. 린다와 나는 그 이메일을 간식으로 삼아 술을 마시고 전 배우자를 조롱합니다. 린다, 우리가 데이트하던 곳이 최근에 철거됐는지 아는 그 식당은 어디 있나요? 사랑하는 고양이를 데리고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서로 연락하며 응원할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어요.